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사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희에게 멋진 강의를 해 주셨던 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하얼빈 출신이시고 그때 두 번째로 저희 한국어로 사업 설명하시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또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셨던 정말 예쁘고 스마트하고 또 젊으신 우리 본부장님이셨죠.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중국 산하에 20개가 넘는 센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부럽죠? 네, 우리 오늘 또 예쁜 김윤서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에 확진이 돼서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몸은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보시면은 아픈 사람 같지는 않으시죠? 네, 근데 아직 목소리가 조금 다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잡힌 강의라서 당장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많이. 네,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부업가 세미나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애터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미세일즈도 나오고 하니까 부업이 대세라고 하는데 막상 사실 저희 팀은 아직 부업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항상 뭐든 발빠르게 먼저 한 발 나아가는 여기 그 강정은 국장님 쳐들어왔는데 이 팀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추세에 맞게 부업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기셨네요. 네, 제 소개 짧게 하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했던 바와 같이 저는 중국에서 온 중국인입니다. 네, 한국 온 지는 지금 벌써 12년 차가 됐고, 네, 한국에 오기 전에 고향은 하얼빈이고, 중국에서는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한국어 통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네, 한국 와서 이제 통역 생활을 대기업에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했던 직업이 그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소위 말하는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네, 그 가이드 일이 물론 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다 달라요. 기본급은 없는데 이제 각 나라별로 가이드들이 수입이 다른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중국어 가이드 하는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명품이나 이런데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또한 이제 한류가 이제 중국에서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냥 한국 제품 하면은 진짜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가방 4-5개씩 막 이렇게 항상 이제 비행기 이제 떠내보낼 때는 공항에서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량 초과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사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어 가이드 1년에서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서울 집값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다들 물어봐요. 그렇게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일을 왜 그만두고 애터미 했느냐고 제가 시작했을 때는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은 물어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벌써 제 동료들은 3년째 실직자로 마냥 대기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좋아지면 또 그때처럼 되겠지. 네,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그때 같은 시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오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면세 가격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만난 지는 사실 지금이 6년 차.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애터미를 만난 지 6년 차인데 애터미에서의 직급은 스타마스터 본부장이고요.
2년 전에 본부장 달성했을 때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해서 지금은 리더스 영 리더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벌고 있는 돈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많이 벌기는 하는데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돈을 벌어도 펑펑 쓰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 아니고 다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텀이 최근에 제가 사실은 중국 오픈 후에 이제 1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아마 여기가 두 번째 강의했을 때 왔는데 이제 최근 또 반년 동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비전 강의를 많이 했는데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비전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비전 강의를 시킬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 수많은 애텀이 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유를 제 몸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애터미를 이게 알아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나 인맥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외국에서 왔고요.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진짜 손에 꼽히는 친구 몇 명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생활을 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 수천 명이 되는 파트너가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에서.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 파트너 중에는 제 지인이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거든요. 그분 빼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맥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 저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소위들 말하는 나 말 못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네,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한들 외국인보다 한국말 더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옛날에 취직을 했을 때는 저희 이제 사장님이 제가 통역인데 저랑 통화를 안 해요. 이메일을 하지. 왜냐면 제가 말을 빨리 하면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보다 그러니까 한국어 못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냥 말 못해서 못한다는 거는 핑계이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물건을 잘 못 팔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6년 차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한테만 팝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 최대 고객은 우리 엄마랑 저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오다를 최고로 많이 줍니다. 한 집에 사는데 제가 살림을 안 하니까 뭐 이제 사활이 멀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뭘 보내요. 필요한 거 보내놨으니까 주문해줘 이렇게. 근데 주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돈을 안 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품을 못 팔지만 지금 1억 연봉자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저를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비전 강의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는 비전이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에는 다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뭔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오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애터미를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네,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좀 불안했던 게 언젠가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했던 통역 일도 나이에 제한이 있었어요. 통역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남자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이 많은 사람은 잘 안 써요. 왜냐,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기 생각이 더 많아지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젊은 여자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짧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일은 긴 일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직장 일은 부자가 못 될 거라는 생각도 했고 가이드는 더 힘든 일인 게 외박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한 번 나가면은 뭐 3박 4일, 4박 5일은 기본이고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많이 힘든 데다가
기본급 자체가 없어요. 나가면은 일이 있고 안 나가면 돈이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 뭔가 나도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근데 그 현모양처가 뭐 내가 뭐 애를 잘 키울 수 있거나 남편을 잘 이렇게 보살펴서 있을 수가 아니라 그냥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나이가 차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현모양처가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바깥일 돈도 잘 벌어야 진정한 현모양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는 진짜 노동 수입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라고 해서 근데 시스템 소득이 그때 뭔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냥 단지 뭐를 이해를 했냐면 연금성 소득 200만 원 거기에 꽂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에 사실은 아직 연금 받을 나이는 안 됐지만 저는 이제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서 이제 호르몬이랑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걱정을 하세요. 이제 제가 시집 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벌어서 이제 둘이 같이 살면 되지만 시집 가면은 남편 눈치 보여서 내가 돈 벌어도 엄마한테 이렇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다 한들 이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남들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괜찮아. 내가 있는데 내가 벌고 있잖아. 내가 벌어서 엄마 준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계속 이렇게 얘기만 했었어요. 근데 와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엄마가 이거를 하도 초대를 해서 너무 가기는 싫지만 어른이 초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연금이 1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보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3년 차 거의 4년 차 할 때까지도 계속 힘들기만 하고 이게 진짜 연금성 소득이 맞나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2년 차 팀장 때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센터 오픈하고는 이제 가게가 생겼다는 마음에 맨날 출퇴근을 하고 일요일도 거의 안 쉬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 돈은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천 징수를 한번 떼봤는데요. 첫해 3,900만, 그리고 둘째 5,400만, 그리고 3년 차 때 7천 얼마, 거의 9 얼마 이렇게 됐다가 1억. 그리고 연달아 3년이 1억 얼마, 1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제가 그 애터미에 들어가면은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6년 거를 떼봤더니 이게 배가로 늘어나면서 확실히 배가로 늘어난 거는 맞았는데 계속 이게 맞나 싶었어요. 연금성 소득이 맞나? 왜냐면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맞구나를 느꼈어요. 코로나 터지고는 진짜 일을 안 했고 최근에 또 느꼈어요. 제가 지금 5일차 지금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거의 내가 걸리고 전화 받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첫 강이거든요. 코로나 확진되고.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화요일 날에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분명히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을 연금성 소득이 이런 거고,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동안 내가 이거를 참 계속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잘 버텨온 게 잘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솔직히 지금, 판매사, 팀장, 국장, 심지어 본부장 되신 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연금성 소득이 되나? 내가 이거를 선택한 게 정확한가? 막 이런 계속 저도 수도 없이 의심을 했는데, 이제 한 1,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의심을 안 하고 지금까지 쭉, 그동안 진짜 선택을 한 나한테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고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만약 저같이 아직 의심하는 단계에 있다면은 믿으십시오. 예, 진짜 사장님이 파이프라인만 잘 구축하면은 저처럼 집에서 못 나가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일 한 번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들어온다면 단지 사장님이 아직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 근데 뭐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구매한다. 뭐 프랜차이즈가 그런 거예요. 돈만 주면은 알아서 돈 다 벌어주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금액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있으면은 요즘은 창업을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웬만한 프랜차이즈도 투자만 했다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 때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했어요. 다 뭐 이제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회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본인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집에 부모님 돈으로 다 이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는 나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 이랬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몇 해 엄마한테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준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되게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이러길래 남들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노후 대책한 돈을 싹 다 갖고 장사하고 사업해서 말아먹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아서 "그 돈 굳게 해준 게 엄마 돈 벌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이 딱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저는 이 말을 물어봐요. "혹시 사장님 주변에 3년 전보다 좋아지신 분 있을까요?" 답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3년 전보다 지금 수입이 또 뛰고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로얄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단 10,000원이라도 늘었는데 내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은 더 잘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구매 또한 요즘은 꼭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 소득을 갖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데 애터미가 곧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열 몇 곳에서 석세스를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은 요즘도 이제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못 하는데 사실 작년 1년 한국에 없을 동안에 중국은 그러니까 현장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룹도 계속 저희가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파트너들은 계속 시스템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매출로 계속 소득이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저희가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요." 하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귓등으로 듣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시스템 소득을 얻고 싶은데 시스템에 들어오기 싫어할까?'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그러신가요? 혹시 파트너 사장님들이 시스템 소득은 갖고 싶은데 시스템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요즘 애들 저도 요즘에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를 얻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전 잘 안 합니다. 그게 설사 엄마가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잘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더 그러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첫 번째는 회장님이 애터미 사업하면 "공부하지 마." 2,900 원짜리 치약을 팔면서 왜 공부를 하냐고. 예, 그때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900 원짜리 치약을 팔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됐지만 저희가 지금은 몇십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고기능의 제품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왜 먹어야 되는지, 왜 그 많은 유산균 중에서 하필 애터미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한다면은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전이 아니랍니다. 예, 10년 전에 애터미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공부 안 하고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장님들은 혹시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을 차린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세요?
혹시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부터 따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내가 시작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애터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번 들면 다 한대요. 예, 한두 번 들어서 다 하는 애터미가 아닌데 제가 옛날에 그 석세스 때 어떤 국장님이 스피치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터미를 3년 했는데 1년 차 때 애를 알고 2년 차 때 터를 알고 3년 되니까 애터미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빠른다 한들 애터미의 깊이는 우리가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지? 이게 또 이유가 있다면은 요즘은 이제 애터미 한국에 10년 넘었잖아요. 5천만 인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제 끝났다. 포화 상태다. 근데 아니고 제2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입하고 관리를 못했던 분들이 우수수 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저도 지금 나가서 가입됐다고 하는 분들 해보면은 다 또 재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터미가 TV 광고도 나오고 돈 버는 사람이 많고 이게 돈이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똑똑해져서 누구랑 할 건지를 찾아요. 특히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인맥이 저도 사실은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 없어서 소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개해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 중에서 최상의 인맥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다 엘리트들을 소개를 받아요. 그분들은 되게 똑똑해서 이런 거를 다 해보거나 요즘에 열풍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막무가내로 그냥 하자고 한다고 하지 않고 이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누구랑 할까? 나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인지를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많이 느꼈어요. 아는 게 힘이고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분들이랑 내가 네트워크 경력이 너 나이보다 더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이지 애터미가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시스템만 5년, 6년, 7년 뭐 더 탄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승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뭐 나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뭐 능력이나 뭐 재력이나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성공을 할 수 없지만 시스템에 들어와서 변화한다면은 가능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격이 사주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승질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성격이 사주팔자라더니 승질머리부터 고치라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어디 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은 저희가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그에 따라 성격이 바뀌면 저희가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투자라는 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애터미 무자본 투자 없는 사업 아니야? 왜 갑자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터미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저희 이제 한 6년 차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지가 밑에 라인이 뭐 수백 갈래로 이렇게 막 뻗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밑불을 치르고 뎁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컨택을 해서 투자를 할까? 그 투자에는요, 돈이 아니라 내 시간과 정성과 내 경력 모든 거를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이런 투자를 얘기하는데 이왕 투자하는 거 저희가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성공 가능성을 이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보통 여기에서 실수를 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는 눈이 없다, 아니면은 감이 떨어진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성공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애터미는 촉이 좋은 사람이 촉이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왔을 때는 그게 이제 떠오르고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올인, 집중, 선택해서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함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냐면 시스템에 올인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대단해도 시스템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시스템 안에서요. 진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도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지금 팀장 되고 국장 됐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와, 저런 사람이 내 파트너라는 게 교수님, 뭐 사장님 너무 대단해서 좋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시스템을 안 타더니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찾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겉만 보고 능력만 보고 투자를 했어요. 내 시간, 정성 다 투자를 했는데 어차피 사라져 버릴 사람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투자를 할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승연 박사님이 태도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요 보여주기식으로 시스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얻으려고 변화하려고 이 자리에 들어와가 스스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스폰서한테 찍히면 나를 후원 안 할까 봐 나를 안 도와줄까 봐 스폰서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오늘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훌륭한 분들만 모인 자리니까. 근데 저희 팀은 많거든요. 전화를 해야 들어오거나 내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내가 하도 시스템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변하지 않으면 어차피 얻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승연 박사님이.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태도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터미가 빈익빈 부익부로 확 갈라지고 나눠진 거를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다 같이 잘 되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초반에 회사에서 바로 대체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흩어져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인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사실은 코로나 때 폭발하고 잘 된 팀 중에 하나인 이유가 저는 코로나 터지자 바로 저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줌이 아니고 그때는 미아 웬조라고 해서 중국 이런 미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이 저한테 자기네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하고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연결돼서 보보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줌이 나와서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은. 그래서 사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면으로 이게 막 시장을 돌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센터장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는 6개월 동안 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애터미가 이런 건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6개월 동안 거기 앉아서 뭘 했지 저 사람은? 이게 온라인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바로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제가 운이 좋게도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 허락되면서 제가 문 닫았던 센터를 다시 재오픈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어차피 영상을 보더라도 모여서 같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단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제 파트너가 나와서 스피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나 없는 1년 넘게 동안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고 들었는데 최근 3개월에 들은 것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파트너한테 하는 말이 만날 수 있으면 절대 통화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나 줌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하지 말고 사실 저는 지금 줌 강의 중국 말고는 거의 끊은 상태거든요. 한국 자체에서는 제가 줌 강의를 안 해요. 제가 외부 강의나 이렇게 가끔 다니는데 저는 중국도 거의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끊어버린 게 거기도 리더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끝까지 끌고 가거나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거의 독립해서 하는 편이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그냥 강의해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왜냐면 오프라인은 또 거의 이제 또 문제가 온라인은 이 팀은 와 화면 켜는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많이 키고 이렇게 지금 한번 보니까 막 한 몇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키고 듣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화면 켜고 보시는 사장님들은 다 성공하실 거예요. 태도가 전부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상위 스폰서 미팅에 들어가서 중강의 듣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요. 화면을 켜고 들으라고 뭐 이렇게 스폰서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끄고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끄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눕고 싶거나 딴짓하고 싶을 때 누가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끄는 사람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막 계속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불편하시겠죠. 왜냐면 집중 안 되는데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냥 걸어 또 안 들어오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단 10분을 듣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앉아서 들어서 내 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키는 자체가 나 스스로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뜻인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까먹고 그걸 넘어갈 뻔했네. 제가 계속 하도 좀 이렇게 에티켓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제가 사실 줌 화면을 끄고 듣지만 저는 맨날 이렇게 단정하게 예쁘게 해갖고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본부장님이 말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를 믿어달래요.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사장님을 믿는데 사장님이 안 키니까 사장님 파트너들도 당연히 사장님을 복제해서 안 킬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안 켜요, 그 팀은. 그 리더가 안 키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은 카메라 뒤에 숨어서 열심히 듣고 있지만 사장님 파트너는 그걸 아실까요? 이거는 애들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애터미는 복제 사업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파트너들이 따라하는 건데 내가 화면을 끄고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파트너들이 어떻게 알아서 복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어요. 전들 지금 아파가지고 이 시간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화 받기 싫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강의 가기 싫고, 저 시스템, 저분 강의는, 회장님 강의는 수도 없이 6년을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말귀를 알아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면을 켜고 본인이 키니까 그 팀에서 이제 파트너분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서 같이 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끄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한데 사실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화면 뒤에 있는 파트너들은 뭘 하고 있는지 사장님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복제 사업이라서 사장님이
단정하게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까지 하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왜 시스템에 들어와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웬만한 분들은 이제 저희는 시스템에 진짜 안 빠지고 가끔 이제 제가 인스타랑 이렇게 활동하면은 센터에 나오는 분들 사진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오냐고. 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가르칠 줄은 모르지만 왜 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네, 잘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은 굳이 어떻게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성공을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성공이 8단계 덕분이 컸던 것 같은데 이 8단계를 물론 다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진짜 돈과 시간의 자유만 얻고 싶었다면은 한 100만 번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터미 말고도 또 뭐 돈 벌 일은 저희 나이에는 뭐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전에 저희가 석세스에서 가수의 꿈을 이룬 싱글맘의 그 얘기를 보고 와, 대단하다. 애터미 선택하길 잘했다. 애터미는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뭐 애터미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도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실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냥 마냥 잘 살고만 싶었지 내 인생에 계획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를 먼저 그리고 꿈꿀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 시나리오가 애터미 성공의 키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의 8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나도 성공의 8단계 다 했는데 왜 성공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8단계를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은 저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들어와서 바로 명단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초대를 안 했어요. 바로 사업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명단 작성하고 사업 설명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막 내가 할 줄 알지도 모르면서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것들만 그냥 막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씩 알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지금도 사실은 복제가 아직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는 있는데 그게 순서대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꿈과 목표를 갖고 결의 결단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라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꿈도 없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볼게 하고 가서 STP를 하는 거랑의 결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매달 석세스 오늘이 그날이에요. 석세스 전날에 모여서 다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안 하는 일은 누구한테 강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하는 거는 또 절대 혼자 안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는 20가지 이유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언제까지 로얄 클럽 언제까지 로얄 마스터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저도 사람인지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게으른 그러니까 아침에 막 좀 늦잠 더 자고 싶고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니까 나가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게 이제 내 눈에 보이면은 맞다. 내가 저런 꿈이 있었지.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나한테 알려주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놓은 동시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왜냐면 제가 열심히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꿈이 있으면은요
제 스폰서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밑에 이렇게 꿈꾸고 성공하는 파트너가 많아야 제가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자고 했더니 이게 숙제예요. 4주차 저희가 이제 오토 판매사 목표로 이제 팀톡을 만들어서 했을 때 4주차 때 숙제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뭐 사진을 붙이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꿈도 공유를 했고 이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저도 사실은 그동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는 많았지만 사실 뭐 이제 그 봉사 활동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었지만 해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애터미 본사에서 블루마린 캠페인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또 함께 동참도 하게 됐고 계속 이제 하나씩 내 꿈을 이루어져 가는 게 애터미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애터미 성공의 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또 맨날 그것만 열심히 했더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꿈을 엄청 잘 꾸시더라고요. 근데 꿈만 있어가 성공할 수 있다면은 야 저희가 뭐 딴 거 안 하고 집에서 꿈만 꾸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국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너무 애터미를 쉽게 설명을 해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해서 수도꼭지 하나 사서 아무데나 달아놓고 털면 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 그런 사업인가요? 네. 제가 소위 말하는 수도꼭지 하나 사서 아무데나 단다는 게 뭐냐면 회원가입해서 이제 중국은 경소상제이기 때문에 경소상을 신청을 해요. 경소상 신청하고 난 다음에 치약 칫솔을 써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는 이제 와 이제 누워서 나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구나 막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터미는 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곧 행동인데 행동이 없는 꿈은 환상이고 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건을 팔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애터미 싸고 좋아 써봐, 알아봐, 해봐를요. 수도 없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직 사장님이 원하는 소득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사장님이 파이프라인이 아직 구축이 덜 돼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꾸준히 파이프를 구축하는 행동을 그 행동이 뭔지는 혹시 다들 아시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8코어 리스트예요. 8코어 리스트 중에서도 제가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제가 산하의 센터가 맞는데 다는 못 돌아봤지만 최대한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센터장들이랑 이제 상담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센터장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사실 1년 넘게 했는데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요. 센터를 하는데 혼자서 센터만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자기는 왜 파트너가 안 생기네요. 여기 있는 분들도 혹시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매일매일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이제 와가지고 강의 듣고 홈파티하고 초대해서 제품 테스트하고 아니면 나가서 손님들한테 제품 테스트 해주고 제품 홍보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애터미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가 생길 이유가 없겠죠, 사장님. 왜냐하면 애터미는 어,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마트 체인지에서 생활비를 절감하는 거. 그것 또한 돈 번 거거든요. 왜냐면 100만 원 쓸 생활비를 애터미 만나서 60만 원, 70만 원에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돈 버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애터미를요. 말을 해야 돼. 이게 사업자. 그러니까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일까요? 사업자 마케팅일까요, 사장님들?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소위 많이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애터미는 소비자 구축하면은요 최고로 많이 받아도요 3천만 원 못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게 호응 수당이 곧 소비자 수당인데 호응 수당이 상한선이 5천만 포인트고 그 5천만 포인트 됐을 때가 한 2,700,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소비자를 관리해가지고 5천만 포인트까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토 판매사 또한 사실은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관리를 했을 때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소비자 마케팅에가 200밖에 못 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애터미는 직급 수당이 왜 있겠어요? 애터미는 직급 수당이 10%고 호응 수당이 22%지만 직급 수당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호응 수당은 맥시멈 3천만 원 안 되지만 직급 수당은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어떤 분이 임페리얼을 혼자 유지를 했는데 임페리얼 직급 수당이 보름에 1억 7천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1억 7천하고 3천만 원, 3천만 원을 먹는 4주의 금액이니까 2주로 치면 보름 치면은 사실 한 1,5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10배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애터미는 직급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 설명을 해야 파트너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겨야 조직이 생기고 애터미는 유통 조직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화 중에서도요, 사장님이 다 체크했는데 5번째 사업 설명이 곱하기라면은 사장님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8화 안에서 돈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애용하고 책 읽고 뷰티 보고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자기 개발용이에요. 근데 파트너 생기게 하는 거는요, 사업 설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매일매일 뭐를, 8코아 중에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요, STP, 사업 설명, 사업자 마케팅을 해야만이 그 1억 7천만 원, 이 상하반기 되면 오토 되면 3억 4천만 원, 그걸로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배달의 기수로 제품 홍보하고 테스트하고 제품 팔고 그러면 팔면 팔수록 믿져요. 마이너스. 왜냐면 팔면은 뭐 하나 또 더 물어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원가에 사서 원가에 파는데 덤으로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열심히 행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 설명은 진짜 열심히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전이에요. 저희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승급을 했을 때 승급식 한 건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기록 같은 거를 하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왜냐면 뭐지 이게 청량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대구 임페리얼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1년에 보통 한 판매사를 한 100명 안팎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건방 오퍼했을 때 2년은 지금은 속도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1, 2년 구축됐던 사람들이 폭발하면서 같이 이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저희 팀은 거의 매달마다 최소 판매사나 아니면 팀장이나 이렇게 작은 직급 아니면은 함께 모여서 큰 직급을 유지하거나 작은 직급을 도전하거나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도전은 성공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하지 않는 팀은 고인물인 것 같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도전을 계속해야 이 조직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도전 두 글자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떤 분은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귀뜸을 해주는 분도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하도 도전 막 유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파트너들이 막 이제 되게 거부감 막 이렇게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보고 강의할 때에 좀 그런 얘기는 좀 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그
좀 위기가 아닌가 그 그룹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도전 두 글자 자체가 두려운 팀은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면 저는 도전이 꼭 세팅이나 뭐 직급 도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도전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작이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를 할 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는 다 도전인 거잖아요. 근데 도전을 꼭 뭐 이렇게 직급 도전, 뭐 배팅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저는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서요. 아침 8시에 눈 뜨는 거를 도전해봤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도 도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책 보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한 달에 책 한 권 보는 거를 목표로 도전을 해봤어요. 그것도 도전 아닌가요? 나는 탈코아에서도 하루에 1만 PV 안 해본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도전은 모든 내가 안 해본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도전을 계속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리더 자체가 그 도전에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도전이라는 말을 더 같이 다 거부하고 사실 그 파트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파트너한테 말도 못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도전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도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고 모든 직급은 도전해서 된 거지 알아서 밀려갈 거라는 기대는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도전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 거지.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작은 것부터 도전을 시켜봅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하고 보는 스타일인 게 뭐냐면 도전은 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오잖아요. 첫 번째는 성공한 케이스 아니면 실패한 케이스. 그러니까 도전해서 성공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걸 보통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를 도전했더니 됐어. 그건 기적인데. 근데 이제 나쁜 결과는 이제 실패인데, 근데 저는 실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전해서 실패하면 저희는 경험을 얻게 돼요.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도전했을 때, 또 도전했을 때, 마지막 번 도전했을 때 기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본 사람은요, 성공 결과를 얻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먼저 합니다. 저는 올해 연말에도 로얄 마스터 도전할 목표를 갖고 있고,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을 하나둘씩 내가 올라가야 되는 직급의 자리에 하나씩 끌어올려 놓고 있어요. 그 자리를 채워줘야만이 나도 로얄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도전을 계속 시키고 내가 직급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파트너들을 계속 도전을 시켜서 도전의 맛을 보게 해요. 도전을 해야 돈이 되고 도전을 해봐야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또 복제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도전을 하고 저희 팀은 이제 와가 강의하는 선생님 이제 초대 강사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저희도 이제 끝나고 나면 스피치를 하는데 웬만하면 나가면 다 판매사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간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팀장이고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3개월 플랜해서 100일 판매사 사실 그 100일 판매사 작전이 애텀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품 가짓수도 너무 많고 나라도 너무 많고 너무 도전이 쉬워졌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100일 판매사 1000일 1000만 원을 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하기 쉬운 시절에는 당연히 들어오면은 판매사부터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렇게 해왔더니 도전했던 사람들이 도전했던 그 보름 사이에서 3개월 동안 못 배운 것들을 그 사이에서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움직이고 거의 도전했을 때 소비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마인드도 변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들이 잘 이끌어서 잘 계획해줘서 안내해서 도전을 꾸준히 한다면은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끝까지 존버 정신으로 버티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고 조직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하는 데는 소비자가 쌓이고 그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그 사업자가 또 자리를 잡아서 또 복제해서 더 큰 그룹을 만드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하루아침에 되고 싶어 한다면은 애터미를 선택하면 안 돼요. 애터미는 꾸준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소리가 없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안 나오더라도 그냥 화면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좀 감동인 게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이게 엄마 곰하고 애기 곰이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그러니까 빙산이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 영상을 보여주면 다들 이 애기 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실패해도 계속 올라가면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 포커스가 이제 애기 곰한테 있는데 사실 저는 예, 엄마 곰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엄마 곰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정상에는 못 올라갔지만 제 파트너들한테는 제가 엄마 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군자자 부부자자라는 이승현 박사님의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은 군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하고 그러니까 뭐 아빠는 아빠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스폰서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뭐 사람 달아주는 뭐 돈 써주는 카드 써주는 뭐 포인트 내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앞장서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주는 게 스폰서가 할 일이고 파트너는 자장격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애기곰이 밑에서 못 올라오는데 뛰어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기다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애기곰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와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엄마곰이 없었다면 애기곰도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스폰서가 그 자리에 없다면 파트너가 힘이 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파트너인 동시에 누군가의 스폰서잖아요. 누군가의 파트너일 때는 너무 스폰서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장격지해서 그 먼저 한 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스폰서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스폰서가 됐을 때는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 장수가 돼서 그 자리 가서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해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따라오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한다면 저희가 꼭 함께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업이든 전업이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정상에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서툰 한국말이지만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 듣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네, 저희 사회자님께 맡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윤석 본부장님 진짜